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침묵으로 지혜를 전할 수 있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탈무드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며 진정한 소통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교를 맺게 된 이유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생일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는 운명적인 인연으로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우정과는 별개로 두 나라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황제가 이스라엘의 랍비와 친구라는 사실은 로마 정부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민들도 랍비가 로마 황제와 교류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 때문에 황제가 랍비에게 무엇을 물으려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사자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전쟁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황제는 랍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황제로 삼고 싶소.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타이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관세 자유 도시로 만들고 싶소. 나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밖에 이룰 수가 없지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황제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질문에 랍비가 대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랍비가 적국의 황제를 돕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랍비에게 대단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랍비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로 대답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그냥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랍비는 깊이 생각한 끝에 놀라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황제의 사자가 도착했을 때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랍비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깨에 목말 태웠습니다. 아들을 태운 채로 랍비는 새장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비둘기를 하늘 높이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랍비는 그 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사자는 황제에게 돌아갔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랍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자는 보고했습니다. 랍비는 아들을 목말 태워서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비둘기를 하늘에 날려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사자의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말하려는 뜻을 완벽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관세 자유 도시를 만들면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들이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황제는 랍비의 지혜로운 조언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황제는 랍비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나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배신자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황제는 반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랍비는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랍비가 황제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역시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자가 도착했을 때 랍비는 정원 앞 채소밭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한 포기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그것을 한쪽에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랍비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소를 한 포기 뽑았습니다. 역시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나씩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자는 다시 황제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번에도 랍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 번에 당신의 적을 모두 제거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위험하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몇 번으로 나누어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없애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라. 황제는 다시 한번 랍비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지혜는 상황을 읽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랍비는 직접 대답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은유와 상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강할 수 있고 행동이 언어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은 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는 말이나 문장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황제와 랍비는 서로를 깊이 이해했기에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은유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넷째,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채소를 한 번에 모두 뽑지 않고 하나씩 뽑은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황제와 랍비는 서로를 돕고자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여섯째, 순서와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고 싶어 했을 때 랍비는 순서를 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도시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직접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거나 말로는 전달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랍비처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작은 행동이, 때로는 상징적인 제스처가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이며 표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